요게 이제 맴돌이 전류라는 건데요. 요 맴돌이 전류는 일종의 전자기 유도 현상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유도 전류 형태 자체가 맴돌이 형태, 소용돌이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아마 그 동아리에서 제일 처음 했던 실험일 거예요. 4월 달에 있었던 실험이고 규인이가 이제 주도했고요. 첫 실험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이게 다 참석한 거예요. 여기 동아리원 전체죠. 요게 준비물이에요. 간단해요. 학교에 실험 장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산 건데요. 2학년 학생이 장난치다가 부러뜨려가지고 붙이느라 시겁했어요. 여기 갈라진 부분이 보이죠. 강력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요게 이제 3개의 봉이 있는데요. 요게 알루미늄 봉입니다. 요 까만 게 플라스틱 봉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구리 봉이에요. 구리색이랍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 여기서 떨어뜨리거든요. 눕혀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고무 패킹이 있어요. 요게 이제 자석이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라고 이제 고무 패킹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요거를 빼면 안 돼요. 그럼 자석이 쉽게 깨져요. 요게 그 문제의 영상입니다. 지금 주인공은 자고 있나요? 주인공이 봐야 될 텐데 깨워줘 봐라. 그 초상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오늘 올라갈 겁니다. 네가 봐도 하기 싫은 표정인 것 같지? 진지한 표정이야, 하기 싫은 표정이야? 반반이야. 여기 보면 이거 얼굴을 확대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오늘 이제 자를요,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까? 자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게 그 강자성체는 아니기 때문에 셋 다 자석이 붙진 않아요. 붙진 않고 이게 이 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험 장치에 따라서요, 이게 봉 자체가 되게 크고요. 자석을 그 봉 안에 있는 빈 공간에 떨어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링형 자석 형태고요. 요 실험 장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가 편해요. 안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겉에서 보입니다. 얘를 이제 자석을 치우면 얘가 동시에 낙하를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먼저 빨리 도달하고 누가 나중에 도달하느냐, 요거예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도달할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 가장 먼저 도달할 것 같습니까? 플라스틱이 가장 먼저 도달할 것 같나요? 여기 힌트를 주면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실험은. 봤습니까? 예. 봤습니까? 다시 보면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떨어지죠.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이 이유는요, 전부 다 자기 손속에 변화는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전기장은 다 생겨요. 근데 플라스틱에는 전기장이 생겨봤자 전류가 못 흐릅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전류가 흐르죠. 근데 그 중에 구리가 더 잘 흐르니까 구리의 유도 전류가 제일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세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구리관이라고 합시다. 구리관이고요. 좀 제가 자기장의 방향을 좀 표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석을 안쪽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떨어뜨린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요,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 방향이 되고 여기서는 알루미늄 표면을 뚫고 구리죠. 구리 표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는 구리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양옆에서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사실 3차원이죠. 자기력선이 원래 3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겠죠.
요 위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바로 위쪽과 바로 아래쪽이 아니고요. 요 앞에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리관 표면요. 여기도 구리관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지금 얘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어요. 자기장이 없었는데 얘가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여기서요.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단면을 위에서 바라본다고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없던 자기장이 바깥쪽으로 생겼으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로 생기겠죠. 맞습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로 생기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해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용돌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옆에서 바라본 걸로 치면은 이게 자석이라고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N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NS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 표면들은 전부 다 둘러싸는 표면이 다 N극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는 거를 밀어내겠죠. 그리고 요 반대편은 거꾸로 된 일이 일어납니다. 좀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똑같이 NS인데 여기에는 S극이 가까우니까 얘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맴돌이 전류나 여기서 생기는 맴돌이 전류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석이 방해를 받아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근데 요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요거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맴돌이의 전류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논란이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 형태가 이렇게 맴돌이 형태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얘가 구리 도선 자체를 요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여기가 N극이 다가오면 요렇게만 되면 되니까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 되잖아요. 유도 전류가 꼭 이렇게 맴돌이 형태로 흐르지 않고 요렇게 흘러도 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지고 방해를 받는다 생각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제가 그 구리선 에나멜 선을요 이걸 진짜 촘촘하게 막 감았어요. 지금은 제가 그림은 듬성듬성하게 그렸는데 진짜 촘촘하게 감았어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고 막 여러 겹으로 감았던 것 같아요. 감은 다음에 에나멜 선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방향으로만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얘를 자석을 떨어뜨려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떨어뜨릴 때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되게 허무했어요. 저는 이게 좀 느려질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쪽으로도 유도 전류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물론 생길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할 만큼은 안 생겼던 거예요. 이 방향은. 그래서 이제 이 형태로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건데요. 실험실에 부탁해서 요 구리관을요 잘랐어요. 근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잘랐어요. 요 부분만 이제 잘랐어요. 그러면요 얘가 요 부분은요 이렇게 끊겨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끊겨진 회로가 됩니다.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여기 좀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끊어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자석을 떨어뜨리면 자석이 그냥 자윤학하는 것처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실험해 보면요, 얘가 그 자르지 않았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게 천천히 떨어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여기 끊어진 부분은 일부 유도전류가 안 흐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 생기잖아요, 유도전류가. 그래서 이제 맴돌이 전류가 이 형태로 생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롯데월드에 있죠. 자이로드롭. 저기 경주에도 있나요? 이게 롯데월드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식 자이로드롭 홍보 영상입니다. 저는 롯데월드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잠깐 볼까요? 홍보 영상이에요. 롯데월드. 타봤어요 이거? 네. 정말 짧아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올라갈 때가 무섭고 내려올 때는 더 무서워요. 돌아가야지 더 무섭잖아. 그리고 이제 여러 뭐 롯데월드 보이죠? 예. 순식간입니다. 축축해요. 그러니까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리죠. 요게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잘 보면요, 어디 요 장면이 좋을 것 같네요. 이 보면 요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 구간은 자윤학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감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 보세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 중에 차이가 요 부분에는요, 뭔가 다른 게 있죠. 금속 레일 같은 게 보입니까? 금속 레일이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을 제가 또 따로 들고 왔는데요. 이 금속 레일이 있는 부분에 보면 요 까만색 보입니까? 요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요 자석이 금속 레일 주변에 지나가면서 요 금속 레일에는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맴돌이 전류를 또 한자어로 와전류라고도 하거든요. 소용돌이 와자를 써서 와전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와전류 브레이크라고 돼요. 요거를 이용한 또 다른 기차의 브레이크도 와전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고속열차인 IC3라는 시리즈인데요. 요거가 이제 맴돌이 브레이크, 와전류 브레이크를 쓰기도 한데요. 요게 이제 그 모습인데요. 제가 읽어봤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못 봐서, 요게 이제 자석인데요. 전자석인지 영구자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려가면 이제 요게 금속 레일이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여기에 맴돌이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얘가 브레이킹이 돼요. 근데 이게 맴돌이 브레이크, 와전류 브레이크는요, 와전류 브레이크만 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와전류 브레이크는 속도가 매우 빠를 때 되고 느릴 때는 잘 안 된대요. 보면 요게 이제 그 원리를 나타내는 건데,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레일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이면 얘는 없던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얘는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요 사이는 청력이 되죠. 요 사이는 인력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요. 요게 그 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